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김종남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양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 문명은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8배 증가했고요. 세계 GDP는 120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30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의 84%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이루어진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사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기후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구축된 화석연료 문명을 향후 30년 내에 무탄소 에너지 문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에너지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죠. 예전에 인류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석기보다 더 우수한 청동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가 종말을 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보다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올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30년에서 20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들이 137개국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28일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CO2가 많이 나오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5년 이전에 20개국 이상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연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러한 제품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입이 될 경우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RE100이라는 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커다란 1000개에 들어가는 기업이나 1년에 전기를 100GWh 이상 쓰는 그런 전력을 많이 쓰고 규모가 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 340개의 기업이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10여 개 이상 기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자기들이 활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100%로 하겠다. 그리고 일부 기업은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이나 BMW나 이런 기업은 2030년 이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든 부품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부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부품을 못 만들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전기가 풍부한 나라로 기업을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생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약
7억 3천만 톤이 나오고요. 발전 분야가 제일 많이 나오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에서 많이 쓰고 수송, 건물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면 산업 원료용 소비를 제외했을 때 전기를 우리가 약 4분의 1, 열을 한 4분의 3을 씁니다. 열은 산업 공정에도 쓰고요. 우리가 자동차나 뭐 이런 비행기나 배에 수송용 연료도 결국 열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고, 건물의 난방이나 급탄, 취사 등도 열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는 화력발전 굴뚝에 CO2 포집 설비를 붙이거나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발전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시키고 무탄소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열 부분은 100%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이루어진 화석연료를 씀으로써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 먼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전기를 많이 만든 다음에 이 열 사용 부분을 정기화시키거나 정기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 같은 탄소 중립 연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및 기술 대전환을 우리가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무탄소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요. 수송, 산업, 건물 이러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시스템을 정기화를 해야 됩니다. 정기화가 어려운 분야는 탄소 중립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낭비 없게 씀으로써 또 폐자원을 순환시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온실가스는 포집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간헐성이 있는 전기가 많이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구축한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통합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발전의 60에서 70%를 재생전력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일본은 63%, 영국은 81%, 독일은 90%의 전기를 재생전기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은 재생전력이 화력발전을 추월을 했고요.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영국은 재생발전 비중이 45%를 넘었습니다. 일본도 21%, 중국도 약 29%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6.3%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재생전력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풍력 발전에 굉장히 큰 에너지 신산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 등에서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상업화했고요. 아직 해외 기술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풍력 발전기 대형화 기술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산업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앞으로 모든 건물의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될 것이고 건물 벽면에도 새로운 태양광이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 결정적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은 20에서 22%인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 내에 효율 34% 이상인 텐덤형 태양전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햇볕이 있거나 바람이 불 때 전기가 생산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생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배터리, 2차 전지가 있고요. 양수 발전이 있고 또 잉여되는 전기를 활용해서 물 분해해 갖고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분야, 이 전기를 열로 바꾸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많이 국내에 보급됐을 경우에 이 전기차 배터리를 낮에 햇빛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채우고 밤에 이 배터리 충전된 거 일부를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발전 간헐성 해결하는 분야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개발, 현재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 가격을 지금보다 10분질 이하로 떨어뜨리는 새로운 그리드 스케일 배터리 개발 분야에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개발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비중이 높아졌을 때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망의 수용 한계 증대 기술, 개통 신뢰성 강화 기술, 자율 운전 전력망 기술 이러한 분야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수송 분야는 전기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전기차 362만 대, 수소연료전지차 88만 대 보급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킬로당 200Wh에서 500Wh 이상으로 높이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전기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수가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큰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것이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도 연료전지의 가격을 2분질, 내구성을 2배, 무게를 반으로 줄이는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분야도 굉장한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원료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자동차 이런 쪽은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차로 바꾸고 배 같은 경우는 수소나 암모니아 추진 선박 이런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바이오 항공유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 분야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 분야는 전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400도씨 이하의 전기를 쓰는 분야는 전기 구동 히트펌프가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산업 분야는 전기화율이 20%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050년경 가면 한 65% 이상이 전기화를 이루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분야도 지금 우리 건물에 쓰는 에너지의 약 33%를 전기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 활용이 늘어나서 전기화율이 66%까지 늘어날 것이고 이런 건물 분야의 전기화 또 이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이나 플러스 에너지 건물 등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수소. 지금까지 수소는 에너지용으로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잉여 재생전력을 저장한다거나 자동차에 쓴다거나 산업 분야에 열을 공급한다거나 또 재생에너지 무역을 한다거나 하는 에너지 캐리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분야에
석유 쓰는 것만큼의 기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류가 천연가스, 석유, 석탄을 무역을 합니다. 에너지 무역은. 근데 앞으로는 우리 지구상에 비치는 햇볕이나 바람이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 좋고 바람이 좋은 데서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값싼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해 갖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인 지역으로 옮겨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전 인류의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무역의 매개체로서 수소나 암모니아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소는 4억에서 8억 톤 정도가 활용될 것이고 연간 1,000조 원에서 2,0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공정전환이 요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게 되면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일자리 잃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CO2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석탄하고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 정도 혼수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암모니아로 돌아가는 이러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변신,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의 변신이 필요하고 2050년에 아시아권에서만 약 6억 톤의 암모니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암모니아느냐? 수소를 쓰면 좋지만 수소는 저장 이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모니아는 LPG하고 성상이 같아서 대기온에서 식기압이면 액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재생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갖다가 쓸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큰 산업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효율 향상이 중요합니다. 산업 공정 고효율화, 산업 공통기기 고효율화, 미활용 에너지 활용, 탄소 중립 건물, 친환경 고효율 냉난방 이러한 쪽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가깝게는 산업이나 건물이나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분야에 기회가 있고 이것이 에너지 신산업이 될 것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순환해 갖고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화학 원료로 한다거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자원 순환 경제 여기에도 에너지 신산업이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또는 다른 케미칼로 전환하는 이러한 CCUS를 해야 되는데 태동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일자리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에너지 신산업은 태양광 풍력 같은 무탄소 전기 생산하는 분야, 전기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기술, 차세대 전력망, 수소경제, 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분야, 건물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저장 분야에 커다란 에너지 신산업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